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2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문재인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기가 되고 한미일 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고 북한 그리고 중국은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과 지식인들은 지소미아 파기가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지소미아 파기를 막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모든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동참하라. 아주 비장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일화 맥락을 같이 하는 글이 나왔는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짤막한 글을 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사파 악령과 대한민국 성령 사이의 전쟁 중입니다. 김정은, 문재인이 남북 주사파의 두목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은 황교안, 박근혜, 이명박, 전광훈 목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국민운동 세력이 중심이 되어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친박, 친이를 통합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분열과 배신으로 권력을 통째로 주사파 문재인에게 넘겨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서 밀실에서 국회에서 대통합이 이루어지기에는 지난 3년간의 상처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열린 광장에서 주사파 척결 투쟁 가운데 대통합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견해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제가 찾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이렇게 썼습니다.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 기자간담회를 할 때 당 쇄신은 절반은 해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황 대표가 현역 절반을 쇄신한다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걱정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쇄신은 원심력을 가중시키는 쇄신과 구심력을 가중시키는 쇄신이 있습니다. 전자는 망하는 쇄신이고 후자는 흥하는 쇄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심력을 가중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흥하는 쇄신이 되기 위해서는 쇄신의 주체가 도덕적 정당성과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걸 갖춘 쇄신의 주체가 지금 야당 내부에 있는지 의문이고 쇄신은 측근부터 쳐내는 자기 희생 쇄신이 되어야 쇄신 대상자들로부터 승복을 요구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야당에서 그럴 생각으로 쇄신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쇄신은 중립적인 외부 인사들의 주체가 되어 쇄신해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쇄신이 될 것입니다. 쇄신 대상이 쇄신 주체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황 대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 가지 견해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을 적극 지지하지 않은 예비역 장성들의 이야기가 구체성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판했던 사람일수록 이럴 때는 황교안 대표를 밀어야 합니다. 왜냐? 지금 실질적인 언론을 움직일, 여론을 움직일 투쟁수단으로서 당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황교안 대표가 용감하지 못하다든지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하다든지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일수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방법은 단식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고 단식하는 장소로 몰려가서 응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집회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론을 움직이려면 우선 언론을 움직여야 됩니다. 언론에 기사화될 수 있는
행동과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의 이야기는 광장에서 통합하자 이겁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통합하자.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들을 가장 많이 모으고 있는 사람은 정광훈 목사입니다. 그러면 정광훈, 정광훈, 그러니까 이명박, 친박의 박근혜, 그리고 황교안 대표, 이 세력의 한 덩어리로 뭉쳐야 된다. 뭉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사람이 정광훈 목사하고 바로 이 이승만 광장이다. 그러니까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다 나오라. 여기서 무슨 만민 공동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끝장 토론을 하든지 해가지고 여기서 뭘 만들어 보자. 아주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만민 공동회식의 아마 수십만 명이 모인 그 장소가 투쟁장이 될 수도 있지만 회의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게 직접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직접 민주주의의 모범을 한번 보일 수도 있다는 어떤 상상력을 주는 게 지금 김문수 전 지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의 쇄신론은 좀 너무 추상적이라서 별로 제가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과 김문수 전 지사의 재언 이런 걸 합치면은 이번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광화문 집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직후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습니다. 번복될 가능성보다는. 그러면 내일 집회는 국가적 정권의 반역 행위에 대한 응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소미아 파기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통과 그리고 공수처 설치를 다 합치면 이게 국가에 의한 반역입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정권에 의한 반역입니다. 정권에 의한 국가 반역입니다. 정권에 의한 국가 반역을 어떻게 응징할 것이냐. 그게 국민혁명이죠. 지금 정광훈 목사가 기치를 내건 국민혁명은 헌법으로 싸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로 뭉치자, 헌법으로 싸우자, 진실로 이기자는 말에서 태극기로 뭉치자는 말은 국민들이 너나 가릴 것 없이 태극기, 즉 국가를 중심으로 뭉치자, 애국심이죠. 그리고 헌법으로 싸우자는 것은 정당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헌법 파괴자에 대해서 헌법으로 싸우자, 헌법을 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기자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자, 선동에 이기자는 겁니다.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짓은 헌법을 파괴하는데 그것을 감프라치하기 위해서 선동을 합니다. 자, 이런 국민혁명은 그 자체가 합법입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혁명에 국민이란 말이 붙어야 그게 합법성을 갖게 됩니다. 모든 혁명은 국민혁명 빼고는 다 불법입니다. 국민혁명은 헌법을 지키자는 것이고 주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혁명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반역을 진압하는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을 부수는 세력이 문재인 세력이 반역 세력, 반란 세력,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되는 것이죠. 더구나 연동형 비례제 이 선거법 개정안은 어느 국민도 그 제도가 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국회의원도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국민들이 모르게 이상한 선거법을 만들어 가지고 부정선거하겠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큰 반역입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는 이적 행위입니다. 우리의 적 북한에 이뤘고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에 이뤘고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 불리하고 우리의 우방국인 일본에도 불리하고 한국에는 치명적인 겁니다. 완전한 이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기관입니다.
장성까지 수사하겠다고 그래요? 이것은 그 자체로서 일종의 사병 집단입니다. 정권이 사병 집단을 만들면 군대가 무력화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을 사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문란이죠. 이걸 다 합치면은 반역입니다, 반역. 정권에 의한 반역입니다. 이것을 진압하는 게 국민혁명이고, 국민혁명에 불씨를 당긴 사람이 정광훈 목사의 지난 10월 3일 국민 대집회였고, 바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그 불길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게 될 것입니다. 일단 모든 국민들이, 애국심 있는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황교안 대표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 지원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지원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글을 쓰든지 아니면 손발을 움직이든지 자기가 가진 것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황교안 씨가 단식하고 있는 곳이 집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몰려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